반갑습니다. 77입니다. 요새 계속 그 장마, 비도 많이 오고 뭐 태풍도 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 공사들을 시작했는데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짜 잡기가 참 힘듭니다. 모처럼 요 며칠 전에 날씨가 비가 안 올 것 같아서 또 날씨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데 그래서 기초 콘크리트를 하면서 형틀 목공도 있어야 되죠. 또 철근 조립도 해야 되고 또 기초판에 각종 배선, 배관, 설비팀도 와야 되고 전기도 와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와야 되는데 그 다음날 비가 오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날씨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고 정작 이 레미콘 물량을 주문하려니까 마침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여기저기 전부 레미콘 물량이 뭐 다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레미콘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60 입방메타 레미콘 6 입방메타짜리 차 한 대 10대가 들어가죠. 레미콘 트럭 10대가 들어가요. 레미콘 확보돼야 되죠. 그리고 또 뭡니까 펌프카도 예약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작업 인원들 다 예약이 돼야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레미콘을 타설하려니까 레미콘이 오후 4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77이가 뭘 하나 요즘에 도대체. 바닥 면적 대략 한 40평 가까이 되는데 골조는 이제 ALC 블럭을 쌓고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 실제 모습을 영상에 잘 안 담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구독자분 댓글에 자,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어느 정도가 알맞냐? 이 양생 기간은 계절적으로 기온에 따라 다릅니다. 기온에 따라 다르고 그 조건이 또 있는데 그리고 빨리 굳는 또 시멘트를 사용한 조강 콘크리트도 있고 좀 더디 굳는 중용열 콘크리트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포틀랜드 시멘트, 일반 시멘트로 해서 요 계절, 외기온에 따라서 양생 시간이 다른데 요 교과서적인 콘크리트 양생 기간 또 부위별로 달라요. 바닥이 다르고 그다음에 기둥이나 그 벽체 이런 데가 다르고 슬래브가 다르고 그래서 뭐 서포트 동발이죠. 동발이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이 다르고 양생 기간이 좀 다릅니다. 요 표를 참고하세요. 네. 요즘 같은 이 여름 날씨에는 바닥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한 4일 정도 굳히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강도가 한 80% 이상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는 일체식 구조라 그래서 자, 모래 자갈하고 세멘트 죽을 비빈 거를 틀에다 부어 넣어서 그렇게 해서 굳으면은 형틀을 떼어내면 그게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부어 넣고 꽉 채워야지 그게 콘크리트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틀을 잘 만들었어도 폼, 거푸집, 형틀을 잘 만들었어도 이거를 꽉 채워서 부어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라 그래요. 시공 연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공성. 자, 시공성이 좋냐 나쁘냐 이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자, 레미콘을 주문을 할 때 세 가지를 알려줘야 돼요. 세 가지 뭐냐면은 첫째는 그 내가 원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입니다. 전에는 1스퀘어미터, 1스퀘어 센치죠. 1cm, 1cm, 1cm의 압축 강도 150kg, 30씩 올라가요. 180, 210, 240,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보통 레미콘 회사에 150kg 강도짜리는 없어요. 180부터. 압축 강도 스퀘어 센치당 평방 센치당 180kg부터. 그래서 첫째 강도, 내가 원하는 압축 강도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아주 단단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원한다. 그럼 뭐 자 240kg짜리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슬럼프 값이 이겁니다. 반죽의 질기예요. 반죽의 질기는 뭘로 우리가 테스트 하냐면은 위에가 10cm, 밑에가 20cm 이렇게 콘입니다. 콘. 위에가 10cm 뚫리고 밑에가 20cm 뚫린 그 철제 콘인데 중요한 게 높이가 30cm.
그런 콘이 있어요. 손잡이가 달리고 거기다가 죽사발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요. 3등분해서 잘 다져가면서 딱 30cm 채운 다음에 그 콘을 쭉 빼요. 이게 슬럼프 콘이라는 건데 슬럼프 콘으로 하는 슬럼프 콘 테스트예요. 철판 위에다가 이렇게 빼면은 그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이 콘 높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30cm죠. 30cm. 30cm로부터 무너져 내려간 이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려간 요 값, 요거를 슬럼프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이 무너져 내려가서 많은 값이 진 거죠. 질축한 콘크리트입니다. 이게 콘을 뺐는데 무너져 내리질 않았어요. 찹쌀떡처럼 이렇게 묵덩어리처럼 딱 콘 모양 그대로 서 있어요. 그냥 내려가질 않고. 그러면 슬럼프가 뭐 요만큼 1cm 내려갔다면 굉장히 된 거예요. 돼. 떡처럼, 찰떡처럼. 근데 콘을 쭉 빼니까 그냥 쑥 무너져가지고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간 게 원래가 30cm였는데 15cm가 내려갔다. 그러면 슬럼프 값이 슬럼프 15라 그럽니다. 그래서 레미콘 주문할 때는 자, 내가 원하는 강도 슬럼프 값 8cm, 슬럼프 8cm, 슬럼프 15cm. 다 내려갈 수는 없겠죠. 8cm, 슬럼프 12cm, 15cm. 이렇게 그걸 가지고 콘크리트의 질기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그냥 콘크리트를 다 그렇게 잘 계산하고 적절하게 주문을 했는데, 콘크리트 일하는 분들이 힘드니까,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그 차가 오면은, 그 나중에 이제 청소하고 뭐 하느라고 물통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트럭에. 약 한 드럼짜리 200리터 정도 되는 큰 통이 들어있는데 150리터 되나? 거기에 호스도 있고 물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뒤섞으면은 물이 많이 들어가면 질어지죠. 질어가지고 쏟으면은 그냥 쫙 퍼져가지고 작업하기가 좀 편해요. 그렇게 되면은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 그래서 첫째는 내가 원하는 강도, 내가 원하는 슬럼프 값, 질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인데 앞 시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이 굵은 골재의 치수를 정하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골재가 큰 걸 쓸수록 좋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큰 교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철근 간격도 막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그냥 커다란 자갈 막 들어가는 게 튼튼하고 그 좋은 콘크리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떤 여건이 안 좋아서 우리가 건축은 막 철근도 백은 간격이 좁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갈을 큰 거를 시키면 거기에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철근이 있고 자갈은 다 걸리고 모래하고 세멘트 풀은 빠져내려가고 그게 바로 재료 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안에 있는 자갈이 다 원활하게 틀 속에 들어가서 꽉 채워질 수 있게 철근 사이도 다 빠져내려갈 수 있게 이러한 자갈 크기를 또 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정하지 않으면 레미콘의 그냥 자갈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25mm이고 그 밖에 뭐 ICF라든지 다른 좀 뭐 재치장 콘크리트라 그러죠. 노출 콘크리트 그런 거 할 때는 자갈 크기를 다시 지정해서 좀 작은 걸 한다든지 그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개를 정해줘야 된다. 강도, 슬럼프, 자갈 치수. 그 다음에 당연히 내가 필요한 물량을 정하는 거죠. 양, 오늘 콘크리트 쏟아 부을 양. 그렇지만 그 양이 형틀의 부피를 계산하면 딱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모자르고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레미콘이 오늘 예를 들어서 72박메타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레미콘이 보통 기본적으로 6입박메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1대를 부르면 66입박메타겠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72박메타다. 그러면 일단 11대를 72박메타를 주문을 하지만 11대는 이제 시간 맞춰서 시간 간격대로 현장에 들어오고 마지막 레미콘은 출하실에 전화로 그 양을 정해주면 되죠. 그럼 뭐 나머지 이제 4입박메타가 오든지 3입박메타가 오든지 좀 더 오든지 그거를 이제 마지막 조절 연락해가지고 오면은 딱 맞출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작업성, 워커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다가 지금 얘기가 조금 다르게 나갔는데 이 슬럼프 값으로 질기를 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자 건물을 지면은 이제 수직 부재들이 있죠. 벽이라든지 기둥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조금 슬럼프 값이 큰 거, 다시 말해서 진 거를 채워 넣기가 좋습니다. 그 너무 되면은
기둥 같은데 좁은 벽 같은데 뭐 슬럼프 8cm짜리 조금 된 거는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질어서 꽉 채워지는 게 유리하지, 이게 좀 질은 레미콘이 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 된 걸로 하면은 안 채워지면은 지른 걸로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 슬래브라든지 보 같은 거, 이 수평 그런 부재에 치는 레미콘 콘크리트는 슬럼프 값이 조금 된 것도 괜찮아요. 슬럼프 값이 작죠. 되다는 거는 8cm짜리 이런 거 갖다 부으면서 이제 진동기 바이브레타로 쫙 다 채워지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합비 그런 거 설계할 때, 자, 이 시멘트가 물하고 만나서 화학 반응으로 굳는 그러한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물하고 섞여서. 그렇기 때문에 물하고 만나서 이제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콘크리트는, 레미콘은 물하고 섞어서 1시간 이내에 이렇게 딱 타설을 하는 게 좋기는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좀 힘들죠. 레미콘 오는 시간도 있고 또 현장에 와서 어떤 때는 또 대기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물하고 섞여 있을 때 이거 빨리 부어서 콘크리트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은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레드 믹스드 콘크리트 그 트럭 있죠. 그거를 응급차 기준,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우선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여건이 너무 좋아요. 가까운데 레미콘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면은 즉시 오는데, 이제 땅덩이가 좀 크고 뭐 시설이 좀 안 좋은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 같은데. 그러면 물을 버가지고 섞어서 오다가 3시간, 4시간 걸리면 이게 콘크리트 품질이 다 떨어지고 세멘트 가루하고 물하고 화학 반응이 막 거진 다 끝나요. 그러면 강도가 떨어지니까 일단 물을 붓지 않고 와요. 마른 가루, 세멘트 가루, 자갈, 모래만 싣고 와서 현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물을 부어가지고 아지테이터, 그 드럼이죠. 드럼을 돌려서 섞어서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하는 그러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가 멀면은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자, 세멘트 100g이 굳기 위한 물의 양은 얼마냐면 40g, 40%가 딱 알맞아요. 그럼 그것만 넣으면은 딱 좋다. 강도가 최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걸 비벼보니까 이 콘크리트, 레미콘 배합 반죽을 할 때 물을 40%만 넣으니까 너무 돼요. 너무 돼. 뭐 떡덩어리처럼 슬럼프 콘에 다져 넣어가지고 쭉 빼니까 이게 내려가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다 형태를 그냥 찹쌀떡처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이 되겠어요? 작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더 넣어줘요. 40%만 넣는 게 아니라 60% 정도를 넣는다. 그래서 우리가 물 시멘트 비라 그러는데, 그 물 시멘트 비를 필요보다 좀 더 많이 넣어줘요. 40%가 필요한데 20% 더 넣어서 60%가 됐죠. 그러면 작업성은 좋아요. 질축하니까. 그렇지만 콘크리트 딱 타설하고 이 굳는데 필요한 물 이외의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이제 골재보다 세멘트 가루보다 가벼우니까 떠오르죠. 떠올라요. 블리딩이라 그랬는데, 블리딩으로 떠오르면서 물은 이제 날아가겠죠. 말라서 건조되면서. 그러니까 물이 날아가면서 물이 있던 그 공간이 수축해서 건조 수축이 되고, 또 블리딩으로 인해서 물하고 함께 미세한 입자들이 같이 떠올라와요. 그러면 그 표면이 논바닥 표면처럼 아주 미세한 그 가루들이 뒤덮이죠. 그게 블리딩으로 인한 레이턴스가 거기에 이제 막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어서 콘크리트 뭐 기둥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때 그 막이 방리, 접착을 하는데 방해를 해요. 접착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어치기 할 때는 그 블리딩으로 인한 레이턴스를 다 쇠 브러쉬 같은 거로 긁어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어쨌든 물은 더 많이 넣으면은 안 좋더라 이겁니다. 근데 작업성을 위해서는 또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그 물을 안 넣고도 좀 워커빌리티, 유동성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첨가제가 있어요. 그래서 첨가제는 우리가 첨가제라고 안 그러고 콘크리트에 넣는 그 주 재료, 골재, 물하고 세멘트 이거 외에 넣는 거를 성질 개선을 할 때 넣는 거는 혼화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를 약품 제자를 써요. 그래서 혼화제를 넣으면은 소량을 넣고도 성질이 확 바뀌는 그러한 약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발음인데 혼화제라는 게 있는데, 그건
끝에 재료 제자를 써요. 그런 거는 꽤 양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 넣어서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양을 꽤 많이 넣는 그런 거를 혼화제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유동성이 좋게 하기 위한 걸로는 약품 제자를 쓰는 AE제라는 게 있어요. 에어, 공기방울. 원리가 어떠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 세멘트가 굉장히 강한 알칼리입니다. 알칼리. 이게 알칼리라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라서 철근 콘크리트가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알칼리가 아니라 산성이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가 안 돼요. 철근이 다 삭고 녹이 나기 때문에 산성에서. 그렇지만 이 철제가 알칼리에서는 녹이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 알칼리에다가 미세한 아주 고운 알루미늄이라든지 아연 분말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공기방울이 생깁니다. 안에 이제 수소 가스가 들어있는 미세한 공기방울이 생겨요. 이거를 공기볼, 공기 베어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콘크리트 반죽 안에 미세한 알루미늄 가루를 넣었더니 공기방울들이 생겼어요. 물론 적정한 공기량을 위해서 그 알루미늄 분말을 A제를 넣는 양은 이제 계량을 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물을 많이 안 넣는데도 얘가 아주 유동성이 좋은, 그쵸? 슬럼프 값이 커지는, 이렇게 죽사발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자, 물을 왜 적게 넣었어요? 강도가 떨어지는 역할을 한다. 물이 마르면서 건조 수축을 한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물을 많이 넣는 게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기방울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화력발전소에 이 집진기가 있어요. 그 굴뚝에 그대로 연기랑 다 나가면 그 시꺼먼 탄소 알갱이들이 엄청 대기 중으로 나가서 대기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집진기가 있는데 거기에 걸려드는 것들이 뭐냐면 이 탄소 알갱이 있죠. 껌댕이. 그 탄소 알갱이들이 엄청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콘크리트에 섞어주면 탄소 알갱이가 돋보기를 보니까 구슬처럼 동글동글 하는 거예요. 동글동글해요. 걔가 섞임으로써 유동성이 좋아지더라. 슬럼프 값이 커지더라. 이겁니다. 죽사발이 되더라. 그 밖에 뭐 슬래그라든지 미분탄, 그러한 뭐예요? 무기질, 그러니까 돌가루 종류, 미세한 그런 가루들을 첨가시켜 줌으로써 물을 안 넣고도 작업성, 워커빌리티, 유동성이 좋은 그러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간에는 콘크리트 중에 워커빌리티, 작업성이 좋아지는 방법, 거기에 대한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